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눈이 내리면서 전체적인 통행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의 차가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면 이런 눈길에 운전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점검 받으셔서 스노우 타이어로 겨울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끝나고 다시금 폭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 50.89%로 우세하다고 합니다. 롱 포지션의 경우는 49%, 숏 포지션의 경우는 50.89%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보다 추가적으로 더욱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한 기업의 CI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이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일지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겐하임의 CIO는 비트코인 단기 조정이 임박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콧 마이너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산이 투기적 열광으로 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4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임박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광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정말 흥미롭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파산을 했고 연방준비제도가 파산했으며 언젠가는 4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이 탐욕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야기를 한 기업의 CIO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단기적인 방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 성장을 할 것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여기 나오는 CIO의 광란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아직 광란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들어간 자금의 80%가 넘는 자금이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불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여타 금융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현재 금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자산이 금의 자리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의 50%에 달성했을 때 1BTC당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전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레이스케일에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GBTC 펀드로 자금이 매일같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유입되는 양 또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의 신탁 자산 보유량이 5,131BTC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에 5,131BTC가 유입이 되며 총 운용 비트코인의 경우는 61만 6천 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가격은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더욱 굳건해지며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가격만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말 당시 최고점인 2만 달러 대비 현재 가격이 거의 4만 달러에 근접해 숫자만 보게 된다면 2배 오른 수치이죠. 그렇기에 너무 비싸다, 또 저번처럼 폭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소량 구매를 부추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의 경우는 BTC 소량 구매 부추기지 말라, 쉽게 읽고 오해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ORG의 소유주인 코브라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량의 BTC를 구매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 상승장 중 10에서 20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들은 프라이빗 키를 컨트롤하는 순간 수수료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돌려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가에 20년 이상 있었던 펀드 매니저의 경우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았는데 그중 크게 돈을 버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크게 수익률을 내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오랫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격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여 큰 수익률을 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중 첫 번째의 비중보다 두 번째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언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잠깐의 부를 얻더라도 지속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도박장에 가더라도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이 부가 지속이 되지 않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경우는 인베스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베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현재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미래가치, 빚내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 성장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와 함께 성장해 있을 본인의 자산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종류의 투자든 절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필수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굳건하니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급 쓰나미다 언급을 한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역대급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크루거는 크립토는 역대급 쓰나미다, 전통 금융 충격 대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크립토는 역대급 쓰나미다, 전통 금융은 현재 해안가에 있다,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언급을 하며, 규제는 기술과 쌍방향적인 것이다, 규제는 발전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최저치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의 상관관계도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단독적인 독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전환이 일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특히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통해 일각에서는 달러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지금 말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이 나오며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산업에 뿌리를 내리는 상황이죠. 이러한 산업과 같이 쓰일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재단을 세우며 개발을 가속화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2년 안에 실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화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발전은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더폰을 사용하며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는 것이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이처럼 화폐 개혁 또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위의 언급처럼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억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변화의 흐름에 편승을 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죠.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시장이 탄생을 하니 주변 잡음들은 계속해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커스터디에 관한 제안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익명의 내부 정보통에는 코인데스크에게 골드만삭스의 커스터디 사업 계획이 조만간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자산운용사, 보험사, 공적연금 등등 글로벌 기관들뿐 아니라 국가기관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규제가 잡히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도 정말 많은 곳에서 선점을 하려 노력 중인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잡히며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50%만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얼마에 수렴하게 될까요? 현재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건으로 인해 매일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리플사인데요. 얼마 전 변호사 21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XRP 투자자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다른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할 때 XRP의 경우는 횡보 또는 하락을 하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시가총액 20위권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애널리스트들 또한 있습니다. 굳건하게 지키던 시가총액 3위의 자리를 테더에게 내주더니 얼마 안 돼 이제는 4위 자리까지 내주었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예전부터 4위를 내주었던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기사까지 나온 것이죠. 참 안타까운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의 경우는 리플 XRP를 제치고 4위의 암호화폐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폴카닷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70% 이상 상승을 하며 현재 16.1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를 능가했으며 이제는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가총액 3위의 코인이 현재 시가총액 5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되는 리플 XRP의 손절 소식이 나오면서 XRP 홀더분들 또한 팔면 오를까 사면 떨어질까 계륵같은 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월 22일 날 열릴 심리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여태까지 힘들게 했던 것들이 모두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88포인트로 이제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1월 초까지 90포인트를 지속하다가 1월 중순에 들어서 이제 8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의 중반이 지나고 말이 찾아오는데 1월 말 2월 초에는 다시금 90포인트로 올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